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달라지는 2025년 울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이면 울산과 관련한 큰 뉴스거리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건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한테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급하지 반구천 암각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뉴스거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6,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문명의 유일하고도 독보적인 최고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울산의 지성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문화예술의 겨울 반구대 암각화 등 3편의 시를 써서 문단에 등단을 했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위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임자 만났습니다. 오늘 얘기가 말이죠. 지난해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이 여럿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뉴스들이 가시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정말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예. 올해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해입니다. 네. 바로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여기서 이제 신규 유산 등재가 결정되는데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중요한데 반구천 암각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계유산 등재가 쉬운 게 아닌 줄은 우리가 알았지만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첩첩산중이었는데 드디어 결정 단계까지 왔단 말이죠.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반구천 암각화, 이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는데요. 이게 되려면 이제 국내 관문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국내 절차는 잠정 목록에서 우선 등재 목록, 그리고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 이렇게 정해지고 자꾸 단계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등재 신청과 현장 실사 과정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남은 것은 그 5월 달에 보고서 채택, 네. 그리고 7월 달에 공식 인정 절차 뿐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2025년은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로 올해입니다. 물고문과 보존 논란으로 수십 년째, 16년째인가요? 수십 년째 이슈가 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가 마침내 결정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이제 구분 능선을 넘었다. 일단 거의 다 왔습니다. 비행기가 네. 뜰 때 하고 착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구분응선 넘은 이 상태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고 네.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남아있는 한 5, 6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7월 달에 열리는 제47자 그 세계유산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정재 여부가 완전히 공식화되는데요.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부심인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가 이코머스라고 있습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는 것인데요. 예. 이코머스가 지난해 5월에 반구천의 암각화 일대에서 현장 실사를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에 현장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료한 다음에 데스크 리뷰라고 서류 심사, 예. 본심사, 서면 질의, 패널 심사 네. 이런 절차를 이제 막 끝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최종 보고서 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이와 관련한 또 최종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거기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4월 달이 되면 아마 우리 정부에도 초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종 보고서 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한마디로 대부분의 절차가 끝났고 보고서 발간이 남아있다. 보고서 발간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거든요.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이라는 건 사실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정 단계에 있다. 그 결정 단계에 들어갈 것을 담은 것이 보고서다. 예. 그래 보면 되고요. 공식적인 등재 여부 자체는 7월 달에 불가리아에서 열리거든요. 불가리아 소피아. 네. 소피아 이곳에서 열리는데 47차 세계
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유네스코 회원국 가운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 위원국들이 모여가지고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절차에서 어느 정도 등재 여부에 대한 윤곽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절차에서 국내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종합심사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7월 달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5월쯤에는 이를 토대로 한 공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4월 달쯤에는 아마 우리 정부에도 그 초안이 전달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등재 권고. 자, 이거 등재해도 된다. 아니면 등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자. 아니면 반려, 불가.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2가지는 거의 된다고 보면 되고 뒤에 2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들이 모여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때 바로 이 4개의 권고 사항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는 사실상 결정을 하는 판단 기준 그것까지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방구천에 안각하는 수몰 문제, 물 문제 이걸 제외하면 다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데 물 문제조차도 지금 지난해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국가유산청과 정부가 사연 때문에 수문 설치를 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영구히 물에서 건져내는 방안을 확실하게 보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난히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서에는 이 보존 문제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울산 시민들의 어떤 의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되고 있다 이런 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절차는 그렇고 이제 몇 달 후에는 울산이 세계유산 보유 도시가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울산의 위상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 방구천의 양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7월 달에 되면은 지정되기 전의 울산과 지정되고 나서의 울산은 완전히 도시의 위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 자체는 현존하는 인류 보편적 문화유산을 후대에 온전하게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방구천의 양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으로서의 국제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뭐 학계, 사회계, 역사학 모든 부분에서 다 검증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구천의 양각화가 가지는 인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울산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공통적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구천의 양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 자체는 국가나 민족을 넘어가지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인류의 유산이다. 이걸 입증받는 것이어서 울산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보유도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말고 다른 데도 우리 세계 문화유산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있는데 뭐 절이라든지 여러 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인류의 뿌리가 되는 아주 6,000년, 7,000년 전의 고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세계 인류유산을 갖고 있는 건 우리는 없거든요. 이게 유일합니다. 유일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뿌리, 인류의 이동 경로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구대 양각화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많이 보러 올 것 같고요. 우리가 알타미라 가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보고 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방구천 암각화에 올 것 같고요. 또 방송사들이 취재로 올 거고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참 얘기만 해도 참 자랑스러운데 울산이 이런 도시구나. 공장 굴뚝 도시 이전에 이런 엄청난 인류 유산을 가진 도시였구나. 아마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게 바로 울산 하면은 지금 한 반세기 전부터의 어떤 굴뚝도시, 산업도시,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선사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도시다. 이런 건 잘 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선사 문화 1번지라고 불리는 대곡천호를 시작으로 해서 울산 전체가 하나의 선사 문화 유적지라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부각됩니다. 안각화부터 석기 문화, 토기 제작 이런 흔적들이 울산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울산의 해안가는 말 그대로 선사 박물관입니다. 울산의 구석기 유적은 가장 오래된 변호용사 유적 구석기들이 발굴된 옥현 주공 아파트, KTX 울산역 공사 현장, 희나리 유적. 지금 KTX 울산역 앞에 가면은 희나리 유적이 있는데 거기는 석기 제작 공장도 있었고요. 신석기 시대 유적은 황성도 세종 유적을 비롯해서 성암동 유적, 서남리 유적, 우봉리 유적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울산은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청동기의 문화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울산이었다. 그리고 울산형 집자리라는 독특한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문화지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자, 이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지정이 되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데 조바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7월에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 전망 걸림돌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고요. 마지막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국내는 합니다만. 물론 그 세계 고고학계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방구대 안각화를 다녀갔습니다. 눈으로 직접 다 보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갈 때마다 한 소리가 방구천의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 이거는 절대로 대한민국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는 이야기를 다 했고요.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방구대 안각화가 가지고 있는 게 기원전 6,000년 전에 선사인들이 고래 사냥의 했던 증거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고래 사냥 그림이 새겨진 독보적인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이후에 약 15년 이상을 끌어오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건 다만 물 문제, 물에 잠긴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으로 다가오고요. 특히 2025년 올해 7월 달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 결판이 나는데 이 결판이 나기 전 단계인 이미 4, 5월이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의장국,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거든요.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차기 위원회 준비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어서 방구천의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전망은 어느 때도 밝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코모스가 한국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수리평가 작업을 가지고 현장 실사 작업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쓰는데 이 실사자의 의견을 100이라고 볼 때 실사 후에 발간되는 보고서에 70 가까이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11월 달에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여름 소피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학술대회도 참 많이 했고 토론회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50주년이 될 때는 또 행사도 많이 했고요. 그때 세계적인 석학들 또 특히 이코모스나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울산을 다 다녀갔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지표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 참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송철호 전 시장 때 이게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물 문제도 잘 해결되고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김두겸 시장은 여러 가지로 뭐 운이 좋달까.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매듭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세계유산에 올릴 때는 네. 한번 올려놓으면 이거 참 그 여러 가지 좀 더 이상 어떻게 물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 예. 공주성하고 백제, 그리고 가야, 그리고 한성 이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예. 세계유산위원회에 올리는 것들이. 예. 그때 이제 방구대 안각화를 앞에 올렸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가재는 개편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 뭐 유리한 이런 입장만 얘기하는 건 아닌지 아니기를 제발 빌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요. 뭐 제가 뭐 그 심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다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보존관리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좀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또 이 현장에 안 와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는 걸로 야, 그러면 거기는 물에 늘 잠겼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걱정은 여전히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번에 김두겸 시장도 자신 있게 신년 대담 때 얘기를 하던데 물 문제는 뭐 반드시 해결된다고. 예? 그건 뭐 이미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걱정거리라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기장 놓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장을 놓을까요? 그건 이제 울산에 현장에 안 와본 또 안 와본?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코모스에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최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여기 뭐 이코모스도 있고 뭐 관계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지난 11월 달에 토론회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한데,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라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건 울산 것만이 아니다. 예, 울산을 넘어섰다. 예. 이미 울산을 넘었다. 이건 예. 울산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보물이다. 세계 안각화 학회에서는 이건 세계의 보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리고 돼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고 나면은 세계적인 많은 방송사들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20년, 25년쯤 전이었나? 네. 독일과 영국의 국영방송들이 여기 와서 다 촬영을 해갔거든요. 그 촬영을 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방구대 안각화를 우리보다 더 앞서서 그 가치를 많이 발견을 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울산에서 방구대 안각화만 가지고 열심히 많은 보도도 했고 취재도 했고 이렇게 했지만 예.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7월 달에 소피아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방구천의 안각화는 반드시 등재가 된다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반려 내지는 보완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자, 산모도 건강하고 태중의 아기도 보니까 건강하다 말이죠. 탄생이 이제 코앞입니다. 포대기를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등재가 결정된다. 네. 울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네. 이제 울산이 우리 뭐 지금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울산이 올해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의 울산으로 바꿔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업 유치하고 이런 데 신경을 2년 동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된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를 저 세계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예. 정원박람회 보러 온 사람들이 와보니까 울산은 정원이 아니고 이거는 뭐 방구대 안각화, 방구천의 안각화 이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거다 말입니다. 알타미라에 보통 한 해 300만 명이 옵니다. 그 정도나?
아무것도 아닌 일본의 그 구마모토 있는 옆에 있는 요시나가리 이쪽에 연간 한 250에서 300만이 옵니다. 예. 방구대 안각화 세계 문화유산이 되고 세계 문화유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정비되고 나면 네. 한 해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는 급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급으로 준비하는 작업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그 플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제 공업도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이 이제는 선사문화유산까지 보유한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되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 김진영 이사에게도 일단 공로가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2025년 달라지는 울산은 우리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또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